망할 뻔한 결정과 신의 한 수. 주인공은 창업가 이사님이었어요. 그는 2년 전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 아이템에 투자했죠. 이사님, 그 사업은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위험합니다. 모두가 이사님을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 사업 아이템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신의 한 수였죠. 이사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저만의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한 거죠. 조원들도 이사님을 존경했어요. 역시 이사님은 뭔가 다르다니까. 그 당시 모두가 반대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달랐어요. 당시 이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건가?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지?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혹시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을 회피할 방법까지 몰래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자 이사님은 과거의 불안과 망설임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오직 성공을 확신했던 자신의 모습만 기억했죠. 옆에서 말렸던 사람들은 멍청한 예측을 했던 사람이 되었고 이사님은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았을 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의 과정이나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이 성공할 줄 알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 편향 아웃컴 베이스입니다. 어때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과거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과 편향을 낳을까요? 망할 뻔한 결정과 신의 한 수. 주인공은 창업가 이사님이었어요. 그는 2년 전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 아이템에 투자했죠. 이사님, 그 사업은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위험합니다. 모두가 이사님을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 사업 아이템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신의 한 수였죠. 이사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저만의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한 거죠. 조원들도 이사님을 존경했어요. 역시 이사님은 뭔가 다르다니까. 그 당시 모두가 반대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달랐어요. 당시 이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건가?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지?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혹시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을 회피할 방법까지 몰래 생각했었죠.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자 이사님은 과거의 불안과 망설임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오직 성공을 확신했던 자신의 모습만 기억했죠. 옆에서 말렸던 사람들은 멍청한 예측을 했던 사람이 되었고 이사님은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았을 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의 과정이나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이 성공할 줄 알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 편향 아웃컴 베이스입니다. 어때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과거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과 편향을 낳을까요?